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항상 내 의견을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느 곳에서나 가장 카리스마 있고 수줍음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죠. 마술이 아니라 그건 바로 뇌물입니다. 잠깐 심리학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건 바로 대인관계죠. 누군가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큰 소리로 말을 하며 끼어든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말하세요. 중요한 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세요. 방해하려던 사람은 곧 어색함을 느끼고 조용히 할 거예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턱을 문지릅니다. 아래, 위, 옆, 바라보는 곳은 다양할 수 있어요. 깊은 생각이 잠겨있기 때문에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있었던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희미하죠. 이는 취업 면접에 있어서 좋은 팁이에요. 근무 시작 시간 또는 끝나는 시간에 면접 시간을 정하세요. 고용주는 다른 모든 후보자들 중에서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하품을 하세요. 그리고 하품을 하는 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하품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고 하품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제 누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부탁을 할 때는 혹시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이론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네라는 대답은 네,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가 됩니다. 예의 바를 수는 있지만 그냥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더 나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무언가를 씹으세요. 씹기는 두뇌에 휴식을 취해도 괜찮다고 알려줍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잘 잤다고 생각하세요. 콜로라도 대학의 과학자들은 진심으로 휴식을 잘 취했다고 믿으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두뇌가 더 잘 기능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의해줄 사람이 필요하면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잘 알고 또 열정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게 되죠. 여러 사람들이 말다툼을 시작한다면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만일 있으면요. 먹는 것은 진정 효과가 있고 모두들 간식을 좋아하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게 하면 긴장이 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어색한 침묵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되면 상대의 인생에 대해 질문하세요. 심지어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들조차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상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질 거예요. 상대방의 제의가 전반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더 나은 조건을 얻고 싶다면 약간 실망한 척 하세요. 물건을 더 낮은 가격에 사거나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문을 잠갔는지 다리미를 껐는지 늘 걱정이 된다면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황당한 말을 해보세요. 대신 매일 다른 말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녹색 토끼라고 말하고 다리미를 끄세요. 다리미를 껐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 이상한 말을 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안심할 수 있겠죠? 잡담하는 동료나 친구들의 모임에 다가갈 때 그들이 여러분이 오는 걸 보거든 발 모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대화에 합류하는 것을 환영한다면 상체와 발이 여러분을 향할 거예요. 만약 몸은 돌리지만 발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합류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열성적이고 흥분한 상태가 되도록 하세요. 이런 태도를 보면 대부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길 원한다면 대화 중에 이마 한가운데를 응시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정밀 조사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렇다면 편안할 리가 없겠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눈 색깔에 신경을 쓰세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행동은 여러분이 적당하게 상대방과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눈 맞춤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이고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뢰할 수 없고 변덕스러워 보여요. 너무 지나치면 정말 소름 끼치고 불편하겠죠.
상대가 어떤 일을 해주길 바라거든 우선 큰 부탁을 하세요. 어려운 일을 거절한 후에 사람들은 더 쉬워 보이는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무실이나 반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고 싶다면 무언가를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전반적인 태도가 좋아지고 보너스 점수도 얻게 됩니다. 누군가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면 무언가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발을 앞뒤로 흔들지 않고 오히려 위아래로 튕기고 있다면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소개받는 사람의 이름을 바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나요? 요령이 있어요. 상대의 이름을 알게 된 후 즉시 두어 번 사용하세요. 머릿속에서 이 이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상대는 여러분을 즉시 좋아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손을 뻗어 상대가 쥐고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상대는 나중에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이 방법은 반대의 경우에도 작용합니다. 그 순간에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어도 상대는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면 그 말이 얼마나 더 믿을만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들었다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질문에 완전한 대답을 하지 않았거나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상대가 이야기를 마친 후에 침묵을 지키세요. 동의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중 앞에서 연설해야 할 경우 물 한 병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신경이 입을 사하라 사막처럼 마르게 하면 물이 필요할 거예요. 게다가 잠시 멈춰서 물을 좀 마시면서 잊어버린 연설의 부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게 너무 불안할 때 또 다른 요령은 청중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가볍게 하고 침착할 수 있고 청중들이 더 공감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대부분 그 심정을 이해할 테니까요. 만약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다면 두뇌가 여러분을 편안하다고 믿도록 만드세요. 일단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뇌는 적응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여전하다면 만날 사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깊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은 상대가 방금 한 말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세요.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논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따를 확률이 더 높아요. 상대가 있지도 않은 보풀을 몸에서 떼어내고 있다면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는 대신 이른바 회피 제스처를 취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은밀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아셨죠? 좋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